비에프레임 이성희 박사님께서 멀티모달 기반 통합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실증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정책본부 본부장님도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이제 고령친화 사업단에서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또 이 중요한 사례를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발표를 들으러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 K 스마트 케어하고 괄호 돌봄 의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거는 K 돌봄 의료 스마트 케어의 현재와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지역이 부산 지역이다 보니까 비 스마트 케어가 될까요? 아니면 보건의 비 스마트 케어가 될까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제 발표에서 두 전문의 선생님하고 이 뒤에도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통계를 전공한 그런 통계쟁이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제 통계뿐만 아니라 IT와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쪽, 그리고 R&D를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지식이 워낙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라는 부분이 앞서 주제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좀 이해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력이 일단 부족하고, 그리고 입소하는 노인이 모집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노인 돌봄이 어렵다라는 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 전고령층 대상으로 이제 지원 체계를 갖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 사업의 본질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케어 서비스의 모델의 어떤 선도적인 개발 그리고 확대를 통해서 이제 요양 서비스를 효율화한다든지 또는 의료 서비스와의 효과적인 연계를 좀 달성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실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이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 1년 반 가까이 지금 진행을 하였고, 돌봄의 연속성이 가능한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의료가 결합되어 있는 돌봄이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시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1차년, 2차년, 지금 3차년까지 해서 응급안전 그리고 인지정서, 거기에 건강관리까지 이제 결합된 그런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응급안전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분들을 재작년 겨울에 모집을 하는데 대부분 응급안전을 보고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후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제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한 이런 레이더 센서이고요. 그래서 이 레이더 센서를 달아놨더니 이 카메라가 나를 다 일일이 지켜보고 있어, 취소할래 하고 이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셨고요. 그리고 손목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 쓰실 수 있게끔 웨어러블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그리고 태블릿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앱 서비스와 그다음에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제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플러그죠. 전원을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전기가 끊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요거 이제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화장실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어 센서라는 것도 저기 이제 화장실 쪽에 장착을 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앱 서비스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부문, 응급안전, 인지정서, 그다음에 건강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문을 진행하는 그런 실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이제 여기가 확대된 지도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공교롭게도 또 여기가 영도구입니다. 영도구에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대개 해당되는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외부로 이제 이 시스템이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인지 정서 상태를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를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상태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케어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상자분들은 총 80가구가 이 기기들을 이제 설치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분석을 위해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대조구 이제 40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연락하면 누구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탈락을 해서 현재는 36가구가 사실 계시는데 과거부터 재작년부터 쭉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33가구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공공민간과 소득 수준 그리고 질환 그리고 혼자 사시는지 같이 사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게끔 골고루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저희 주식회사 BR 프레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 연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요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병원에서 IRB를 통해서 계속 심의 보완을 해가면서 IRB 기준으로 현재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스트라든지 여러 이제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과 콘소시엄을 맺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케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아까 3가지 파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구마다 특성이 워낙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굉장히 좀 넓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좁은 아파트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방문을 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계략적인 약도를 다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좀 세팅을 한 다음에 심지어 멀티탭의 길이까지도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각각 가서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스케줄은 크게 이렇게 주기가 있습니다. 하루 2주, 그다음에 12주, 24주 이 간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실제 실증 대상이 되시는 분들과 저희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하는 영역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대상자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2번 정도씩은 혈압을 측정해 주세요라는 게 저희 이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상하시고 나서 곧바로 혈압을 커프식으로 재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태블릿에 얼굴을 갖다 놓으면 한 12초에서 20초 정도 갖다 놓으면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혈압을 측정하고 주무시기 전에 측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레이더 센서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심박이나 호흡수나 이런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계시는 건지 외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이전 혹은 지난주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미니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2번 이제 저희가 생체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 생태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든 인지 정서든 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 점수를 파악해서 이분은 치매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경도 우울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검사도 당연히 진행을 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현재 상태의 스트레스 정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순간 생태 평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을 좀 설정해 놓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쯤에 알람을 울리게 해서 일단 태블릿을 쳐다보게 되면 혈압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뭐 체온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된 결과와 그게 끝나고 나면 현재 스트레스 상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1점부터 10점까지로 응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럴이 조금 다르죠. 어떤 분들은 5점부터 해가지고 5점, 5점, 6점 기분이 굉장히 나갔다 왔는데 나빴다고 하면 10점으로 확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 가능하게끔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는 아까 사투리 같은 것들도 이제 학습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투리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스마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부산 말투로 이제 해서 호출을 해가지고 앱을 이제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다가 2주에 한 번씩 스마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직업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간호조무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분은 이제 영업 쪽에 계셨던 남자분인데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료나 이런 거를 안다기보다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IT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려서 기기의 문제점 같은 것들도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스케줄 해서 기기 확인해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이제 아무래도 한 번 가르쳐드리면 또 깜빡 또 가르쳐드리면 깜빡하시기 때문에 갈 때마다 계속 가르쳐드리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혈압을 측정해 드리고요. 측정해 드리면 발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원 가서 재면 이만큼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와?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왕왕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 기록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나중에 설문 검사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주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제 설문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설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병원 검사했던 거랑 종합적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따로 해드립니다. 이제 이 설명해드리는 건 이제 병원에서 나오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해드리게 되고요. 이제 물론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저희 고신대학교 그 병원에 교수님이 이제 대상자들을 보시고 당뇨라든지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코멘트 해준 거를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대신 전달을 해주시는데 직접적으로 좀 가서 이분들을 뵙고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꼭 병원을 가라고 해라라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직접 복지관에서 모셔다가 대면을 한다든지 병원에 검사를 하러 왔을 때 잠깐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는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긴 할 텐데요. 라는 것밖에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게 요 연결 부분에서 끝단에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주마다 6개월마다 저희가 신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각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뭐 어찌 됐든 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어쨌든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음식 같은 거라든지 어떤 거를 주의해라라고 이제 그리고 운동을 이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운동 처방사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졌으니 이렇게 운동을 좀 진행하면 좋으시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이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뒤로 약간 누운 형태로 이 서비스를 이제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응급안전과 건강관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응급안전은 저희가 1분 간격으로 지금 웹페이지에 지금 어르신들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방문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긴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해놔서 2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부재 중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깜빡하고 복지관으로 막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까먹고 이제 외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긴하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심박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고 있는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주무시는 동안에 심박이 굉장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 호흡수가 낮게 유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은 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미리 예방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사례는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여서 월간 주간으로 이분들이 밖에 얼만큼 나가셨는지 얼마나 주무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안 나가셨다고 하면 어디 다치셨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코디네이터가 방문했을 때 뭔가 다치셔가지고 혹은 갑자기 수술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게 예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스마트 안심센터라는 그런 기관을 하나 뒀고요.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소를 하나 두었고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두 분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일하고 주간에는 병원을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아까 보셨던 모니터링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보긴 했었는데 병원에서 이 예산 가지고 쉽지 않은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굉장히 의료적인 행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의 전문 기관이죠.
시티카베라고 하는 관제 업체를 통해서 공휴일과 야간에는 아까 똑같은 1분 간격으로 떠오르는 화면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의 경고가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당연히 알럿이 오게 돼 있고요. 그분들한테 알럿이 떠서 바로 스마트 코디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상자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게 잘못 신호가 잡힌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지정서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앱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고요.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는 이 BCT 기반이라고 합니다. 행동 변화 기술이라고 하는 이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앱 서비스를 두 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제 실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미술 활동을 하시는 반 정도 40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미실 심리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6분 정도를 했더니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다다음 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색깔 칠하기만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까지 어떤 그림을 다다음 주까지 한번 그려와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주고 이제 색깔을 한번 칠해 보세요. 그다음에 칠해져 있는 색깔을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활동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운동 서비스도 저희가 메모핏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지금 운동 서비스 어제부터 지금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BCT라는 시나리오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 날부터 언제 설치해 줄 거야? 니네 해준다며 라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는데 어제부터 바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제 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지정서 쪽에는 미술, 음악, 그리고 건강체조, 건강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2번씩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도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루에 1번씩이라도 그럼 하세요라고 해서 아침이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얼굴을 이렇게 대면은 혈압이 체크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압이 측정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구성을 하였고요. 아래쪽은 이제 이완기하고 수축기의 혈압의 분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이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혈압을 대략 아니까 방문했을 때도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컵부식으로 쟀을 때도 어르신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지정서 쪽은 저희가 갤럭시 액티워치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그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워치 안에 센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게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 액티워치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워치의 활동량과 수면 패턴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우울증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울 확률을 이렇게 매일 계산을 합니다.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계산을 해서 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정기 방문을 했을 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를 이제 여쭤보게 되고요. 저희 굉장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참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자녀분의 이제 사고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렇게 정서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그분은 깨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깨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에 참여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참여를 시켜드렸는데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너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참여시켰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초기에 그런 예방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은 그래도 약 80% 이상이 1년 반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해주세요.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정서 체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어놨고요. 저희 우울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조금 더 진보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강화 학습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가 있는 모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재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영상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표정을 저희가 또 예측하는 모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모달로 해서 우울증을 예측하는 형태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표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뉴트럴로 나오거든요. 나 굉장히 기뻐.
라고 표정은 굳어 있으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모델이 조금 더 유용성 있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응급 안전과 인지 정서 쪽을 이제 실증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가서 케어를 해주고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기준과 서비스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아서 그냥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알아서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BCT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하고 같이 사례 관리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이제 얻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 결과, 그러니까 작년까지 결과를 한번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저희 보시면 수집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지금 3차년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11월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설문검사에 응해 주셨던 분들이 69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조구가 지금 23분이 현재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본 거고, 그리고 설문검사, 혈액검사, 그리고 장내 미생물 검사도 작년에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건강관리를 진행한 다음에도, 그리고 운동을 진행한 다음에도 이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서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반복 측정 모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 설문검사 결과 좋아지신 분들과 나빠지신 분들이 실제 앱 서비스에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진한 검정색 동그라미가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는 이제 MMSE 결과이고요. MMSE 점수가 높아지신 분들과 낮아진 분들 그 두 그룹을 각각 비교를 해보니까 앱 서비스를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 쓰시는 분들은 인지 점수가 개선이 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지 점수가 낮아지더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좀 잘 쓰실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두 분 이따가 인터뷰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이 두 분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분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이제 활동량이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수면 점수인데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 확률도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쪽에 계시는 분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량도 굉장히 적으시고 우울 점수도 굉장히 높은 쪽에 치중해 있다가 최근 들어 활동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계시고 우울 확률도 일정 수준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답정너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코디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가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 요소가 1차 년도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확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 저 아줌마는 왜 스마트워치를 주는데 나도 좀 하게 해줘 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만복의 대용으로. 그랬는데 이제 2차 년도가 끝나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방문이나 이런 건강 관리 이런 거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제 조금 더 만족해 하신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만족해하는 서비스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관리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만족도 좋아요.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은 이제 무료로 이제 해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거든요. 이 질문을 제발 좀 넣지 말아달라고 코디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난리 난다고. 그런데 의외로 76분 중에 34분이 응답을 하셨어요. 내고 할게. 근데 더구나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이죠. 이쪽은 더 높습니다. 40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는 나는 그래도 돈이 없어 못 하겠지만 그래도 소개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도구라고 하는 지역이고 저희가 지금 실증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전기요금 100원 나가는 거, 500원 나가는 것도 막 덜덜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 많은 인원이 어쨌든 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복지 쪽에서는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분절된 이런 복지 사례를 이런 실증을 통해서 돌봄과 의료를 어떻게든 좀 접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실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성과는 뭐 3차년도 끝나봐야 알겠지만 2차년도까지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인지 정선한 부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코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전통적인 사회 서비스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의견들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사례 관리에서 요거 하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서비스에만 몰입되는 게 아니라 이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좀 뭔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복지 쪽에서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실증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거는 첫째 건강을 체크해준다 해서 좋고 두 번째로는 치매 예방에도 뭐 뇌 테스트하고 뭐 침묵감 새끼처럼 하는 거 네. 뭐 그런 거 있어서 이제 좋지. 노인이 혼자 집 있을 때는 심심할 때 그거 타니까 네. 그런 거 좋고 보완해야 될 점이라 하는 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자주 오시가 확인을 하고 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뭐 그런 거는 괜찮았어요?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건강 체크 해주고 와서 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건강 체크 해주고 또 대화도 좀 해주고 그러고 가는 게 참 잘 됐다고 봐요. 그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저런 기계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수면 상태에서 내 혈압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또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든든해지고 그럼으로써 저도 나름대로 또 기분에 또 건강해지지 않겠나 하는 기분에 또 해보니까 또 건강해지는 것 같고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혈압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그거는 진짜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혈압을 잴 수 있는 예. 매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 접어들고 100세 시대에 이제 차츰 진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60대 후반, 70대, 80대 그 시니어들이 차츰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주는 뒤에 어떤 기관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우리는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쭉 했으면 좋겠는데 11월 11월 달까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서운한 면은 있어요. 그쵸, 우리 예, 예. 1년 넘게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